이번에는 이제 검찰 인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예.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친윤 검사들이 정말 승진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뭐 이재명 정부라고 해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상 검사들이 2,500명이나 되고 그동안 권력에 맞서다가 좌천된 검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와야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질 텐데 오히려 이런 친윤이나 야망 있는 검사들은 좀 고립시켜 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친윤 검사들이 이렇게 다 한 자리씩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는 반성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믿죠? 이거 자, 지금 오윤혜 씨 같은 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진영이 어떻게 됐건 사실 그 전에 어떤 행보를 걸었건 일하는 것에 능력이 있으면 중용하겠다. 그건 일종의 이 정권의 자신감이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무부 장관 뭐 지명자 역시도 이제 정성호 의원이 이제 지금 후보로 지명이 되셨으니 뭐 그래도 믿고 가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법무부 차관 인선이나 이제 뭐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려는 우려인데 뭐 그래도 좀 좋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오히려 이제 검찰 내에서 어쨌든 이 조직을 개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게 이 검찰 내부의 인사들인 거고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번번이 좀 막혀왔던 게 있었잖아요. 검찰들이 단체로 이제 반기를 들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검찰 내에서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다라고 알려진 분들이 이번에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불안하고 혹은 부적절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저 사람이면 인정할 만하다라는 기류는 분명히 있다라고 계속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썼다라는 게 혹은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쓴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어떤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고 뭐 일종의 EJ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정수석도 막 검찰 출신 괜찮겠냐 이 얘기 나왔지만 검찰을 잘 알아야 이거 검찰 상대할 수 있고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포석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역시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일환이 아닐까라고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쪽에서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들리는 이야기 없습니까? 지금 지금 문제가 되는 찐윤 법무차관부터 이분들이 연수원 29기 중심이고 뭐 또 30기 정도거든요. 제가 29기인데 박은정 의원도 동기시군요. 그 법무차관도 동기고 이진수 잘 알죠 다들. 찐윤이죠. 이진수 차관. 뭐 대표적인. 그리고 검찰국장이 중요한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의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이게 뭐 EJ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포위 작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검찰은 석 달 내에 없어집니다. 법률적으로 검찰청이라는 게.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검사라는 직업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소관 검사만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검찰에 2,300명 되는 이 조직이 이제 뭔가 반발 없이 안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목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워낙 훌륭한 분이 되셨고 정성호 장관님이 그리고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야 됩니다. 검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검찰 내부의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는 좀 이렇게 찐윤도 좀 해주면서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그다음에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게 부장검사 인사를 봐야 돼요. 부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전투를 직접 하는 데니까. 그런데 어차피 수사하고 하는 거는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장들은 이제 찐윤이나 이렇지 않은 분으로 쫙 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하는 거죠. 몇 명이 위에 있어봤자 차관급 있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저는 수사청 기소청 분리된다고 할지라도 수사청을 장악하는 어떤 검사
기소청을 장악하는 어떤 검사는 분명히 또 존재할 거거든요. 그럼 그들만의 라인이 생겨서 너 이 사건 좀 이렇게 좀 기소해줘. 저는 이런 세력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고 생길 텐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걱정해도 될 테지만 이미 이런 찐윤 중에 찐윤들이 리더에 있으면 경찰 내부에 주는 시그널이 나 이렇게 개혁은커녕 이렇게 부패하게 살아왔어도 나 한 자리 차지해. 이랬을 때 좌천당한 검사의 입장에서는 엄청 배신감 느끼고 개혁할 의지가 안 생기겠죠. 자, 이게 단순히 검찰 조직만 생각할 건 또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오윤혜 씨 같은 저런 목소리,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뭐랄까요, 계속해서 거기도 전달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뻘짓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뭔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견제의 시간은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단순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마 민주당 그리고 뭐 의회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겠고 정부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겠고 다 챙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 달 후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그 수뇌부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또 봐야 될 게 있으니까. 정성호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부에 중증검찰센터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출연하기로 하셨어요. 네. 조금 전에 검찰개혁 토론회가 있었다고 하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민주당 내 또 목소리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그 얘기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검찰 인사에서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문정 이번에 동부지검장 보임된 여기 이제 연수원 30기죠. 한 기수 아래시네요. 그러면 이문정 검사의 이 승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 없이 바로 지검장 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검찰 내부에는. 뭐 한 2단계 뛰었다 그 정도야 뭐 많습니다. 윤석열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8단계를 뛰었어요. 제가 그 얘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깔아드린 건 아닌데 뭐 있는 사실이니까. 그 이문정 검사의 이 동부지검장 승진을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 검사장은 사실은 그간에 대한민국 검사 역사상 검찰 조직 내에서 검사직을 버리지 않고 들어오면 때리치우고 사표 내고 나오면 되거든요. 뭐 변호사 하면 되지.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개기면서 투쟁을 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분 깡다구는. 그런데 그분이 또 징계도 받고 그래서 승진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거를 원상복귀 정도다 이렇게 뭐 특별히 대접해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수로 보자면 뭐 이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30기가 이제 이번에 검사장도 많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임은정 검사장이 그간에 해왔던 어떤 검찰 발전을 위한 역할에 비하면 그 뭐 적절한 인사라고 보고 뭐 그거 가지고 배 아픈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어차피 한 서너 달 해서 검찰청이 폐지되면 저는 공소청장 이 참 맞는 거 아닌가. 뭐 어떤 분들은 댓글들 보면 중수청을 맡겼으면 그냥 죽여야 된다는데 저는 공소청장 해서 굉장히 법률가로서의 공소청을 안정시키는 그거는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개혁도 같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지금 다룰 내용 많은데 시간은 다 돼가고 늘 시간이 아쉽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했습니다. 이제 전 검찰총장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아시다시피 본인이 또 하나의 수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지난해 10월 비화폰을 통해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통화 그 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 무혐의 결정 내려지는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고 또 이 타이밍이 돼서 그런지 또 이 얘기 나옵니다. 그 딸 입시 뭐 이 티켓 채용 외교부 관련해서 티켓 채용들이 이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들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가서 수사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계속해서 뭐 100년대계 이야기를 하고 검찰 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잘 하시던가요? 그럼 오히려 검찰 개혁의 그 가장 큰 명분을 만들고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념비를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그 당시에 이제 심우정 총장이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이랑 이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 내리기 전에 2번 통화한 거 다 드러났고요.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 불항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일선 수사팀에서 반발을 했는데도 검찰의 그 70년 동안 해왔던 업무 관행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까지 이 항고를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 전면적 부정이라기보다는 딱 한 케이스에 적용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다시 업무 지침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것도 조사하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심우정 씨가 검찰총장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사퇴한 거죠? 아, 검찰총장 신분으로 소환당하면 그거는 진짜 개망신이거든요. 아, 오히려 더 망신스러워.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부하들이 대검에 나가셔야 된다. 더 이상 조직에 똥을 싸지 마라. 그리고 이 신부중 총장 이 양반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겁이 많은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지었어?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조직 가지고 껄떡거리는 거지. 그 어제 그 입장문 냈을 때 그 핵심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 듯이 보이지만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내 개인을 구속 결론을 내리고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내를 봐주면 우리 딸도 좀 봐주면 조국 대표처럼 탈탈 안 틀면 내가 작용을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양반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혐의가 있지만 그 윤석열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탈옥을 시킨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바로 직권남용 고소했고 그 공소처 사건이 지금 내란 특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특검께서 저를 고발인 조사하면 그날 똘똘 말아서 제가 그냥 한 방에 구속시킬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어요. 둘째, 그러면 사전에 서면 다 써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까지, 판결문까지. 그다음에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 양반은 마약 사건의 가장 중요한 혐의자예요. 마약 밀반입하고 그걸 덮었을 때의 작년 초 인천지검장이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범이고 이거 하나만 해도 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뭐 겁이 나겠죠. 뭐 얼굴 보면은 저는 눈도 크잖아요. 그냥 막 우는 눈물 방울이 눈에 보이던데. 자, 이거 지금 댓글에 이병철 변호사 천재 같아요라는 댓글도 보는데 약간 교수님하고 얘기. 아무튼 뭐 마지막에는 관상까지 봐주셨으니까 눈이 크다. 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윤혜 씨한테 요것만 하나 여쭤보고 일부 마무리할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알죠? 나는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져. 이분이 연상돼요. 두 개, 빵이랑 부끄러움. 이거 두 가지 생각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상대로 그러니까 국회에 갔을 때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국회의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선출이라는 건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뭐 입씨름을 한 장면이 있었고 그것을 저격한 것이다라는 대부분의 이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한테 대통령 임기랑 방통위원장 임기 맞추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혼자 있잖아요, 방통위.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뽑아달라. 대통령 몫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뽑아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봐요. 2명이면 1대1로 의견이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오늘 문화일보에서 이걸 깔끔하게 썼던데요. 잘 협의해서 아름답게 합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윤혜 씨의 평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사퇴하시고 단팥빵 드셔라. 그냥 단팥빵 본인 돈으로 좀 사드시기를 바란다. 사퇴하고 빵 먹어라. 사빵으로 마무리 짓네요. 깔끔합니다. 자, 오늘 1부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봤는데
저희 뉴스다이브 어떻습니까? 너무 속도감 있고 재밌네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끝나서 속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방송은 1시간이잖아요. 이건 30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를 제지를 안 하시니까 더 재밌네요. 예, 전 제지하지 않습니다. 네. 예, 나중에 잘못돼도 본인 탓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방어해드릴게요. 오 선생님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민 전 최고도 뭐 송사 같은 게 있으면 연락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연락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1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병철 변호사 그리고 오윤혜 씨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